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케팅 관련된 책을 한 권 추천할까 합니다. 오래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구에 사는 두 종족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난 것처럼 다르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빗댄 이야기겠죠. 그죠? 저는 이 책을 결혼 전에 읽고 정말 많이 공감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 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에게 점수 따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파트에서 제시한 내용이 결혼하고 보니까 빵 터지더군요. 가장 와닿았던 내용을 몇 가지 골라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뭐든 거들어주려고 애써라. 사올 것이 없냐고 묻고 사가지고 와라. 그녀가 좋아하는 술이나 칵테일을 기억해두어라. 잘 차려입고 외출하는 기회를 만들어라. 마케팅 컨설턴트인 마크 W. 셰퍼가 쓴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헛발질 해대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얼마나 많던지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기업은 전파하는 마케팅 메시지의 13%만이 잘못된 대상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소비자는 기업에게서 받는 메시지의 85%가 스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또 기업은 마케팅 메시지의 81%가 받는 사람에게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소비자의 84%는 마케팅 메시지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늦게 응대하는 경우가 25%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는 실제로 응대하는 경우가 83%나 늦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업은 자사의 홍보의 75%가 특정 목적과 대상에 따른 맞춤형이라고 믿는 반면 소비자는 개인 맞춤형 정보가 17%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케터와 소비자 양쪽 주장이 수치는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의 차이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만큼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케터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큼 소비자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완전히 거꾸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업에서 만나는 마케터 분들은 지금 자기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몇 차례에 걸쳐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한 서너 번 읽은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책인데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체험을 하고요.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를 한 후에 구매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대죠. 새로운 소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충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브랜드를 사용한 충성 고객이라고 해도요, 주변 사람들의 사용기에 여지없이 흔들리곤 합니다. 저자는 여기에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충성 고객인 13%의 고객을 각별히 보살핀다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을 최고의 브랜드로 생각하게 만드는 마케팅을 우선한다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만드는 콘텐츠에 집중한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딱 적합한 브랜드가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카메라 회사인 캐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형 미러리스 카메라 R5 마크2가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10년 사용하던 DSLR 카메라 오디 마크3를 팔았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R5 마크2를 살 생각이었는데 소셜미디어에서 보니까 소니 카메라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더군요. 당연하듯 캐논 카메라를 사려던 제 충성도까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었는데 사실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EOS R5라는 최초의 8K 촬영이 가능했던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했던 캐논은 발열 이슈로 수많은 충성 고객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캐논 카메라를 사랑하던 유저들에게 문매를 맞았죠. 만약 캐논 카메라 브랜드 매니저 입장이라면 저자의 조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충성 고객인 13%의 고객을 각별히 보살핀다. 일단 저는 아직 타 브랜드로 기변도 하지 않았고요. 캐논 렌즈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까지는 아니지만 여하간 충성 고객에게 해당은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을 최고의 브랜드로 생각하게 만드는 마케팅에 우선한다. 발열 이슈로 수많은 충성 고객들을 잃었을 당시 캐논은 해당 제품의 차기작 출시를 미룹니다. 대신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발열과 촬영 제한 등 R5와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합니다. 떠나지 않고 남았던 충성적인 캐논 사용자들은 다시 만족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최고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콘텐츠에 집중한다. 최근 카메라 브랜드는 유튜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촬영 작가보다는 비록 아마추어라고 해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콘텐츠야말로 충성 고객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같은 것은 요즘 세상에는 없습니다.
더 좋은 제품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캐논이 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자는 이런 브랜드를 팬들의 팬이 되어주는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저자가 광고의 성공 사례로 노스페이스가 제작한 광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꼽는데요. 영상에서는 기진맥진에서 절망에 빠진 노스페이스의 모험가들이 피를 흘리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비명을 지르고 바위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탐험가인 알렉스 호놀드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제정신이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말이죠. 곧이어 음악이 나오면서 펼쳐지는 영상에서는 용기, 자유, 넘치는 기쁨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되는 영상에서는요, 강박적인이라는 단어가 뒤집히는 동시에 밑에 있었던 헌신적인이라는 단어가 올라옵니다. 정신 나간은 계산된으로 바뀝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는 뒤집혀서 안목으로 바뀝니다. 이 동영상은 설명이 불가한 무언가를 설명함으로써 놀라운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요. 상식에서 벗어난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괴짜들은 개척자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미친이라는 단어는 진보적인으로 바뀌면서 영상은 끝이 납니다. 동영상 아래 달린 댓글 중에서 어떤 팬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광고지. 충성도를 만드는 마케팅 성공 사례로 작가는 예티라는 아이스박스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책에서 제가 이 사례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티라는 이 아이스박스 회사의 로고가 슈프림 아시죠, 여러분? 여기저기 막 스티커를 많이 붙여져 있고 가방도 팔고 그런 브랜드인데, 이것처럼 여기저기 사용되는 사례를 되게 놀랍게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가는 어째서 아이스박스 브랜드가 사람들의 옷과 여러 굿즈에 등장할 만큼 열성적인 팬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이었던 예티는 마케팅 임원 월터 라센의 입소문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인간 노출 전략입니다. 인간 노출 전략. 사실 저도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할 때 신제품이 출시되면 가방이나 모자 같은 데 붙여 다닐 수 있도록 큰 스티커를 제작해서 만들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은 싫어했죠. 그래서 저만 혼자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와 달리 월터 라센은 이를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소비자와 인플루언서들에게 말이죠. 그는 아이스박스를 배송할 때마다 예티 모자랑 티셔츠를 함께 보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가격을 능가하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예티의 아이스박스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초기에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예티는 아이스박스의 주 고객층인 사냥과 낚시 이외의 분야인 농부나 목장 주인들에게도 인간 노출을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의 매출은 3년 만에 4배가 늘었고요. 이를 본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티 성공 사례의 핵심은 아웃도어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운영 철학을 구축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그만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 대기업은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지만 말이죠. 지금은 예티를 모방하는 경쟁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티가 펼칠 새로운 전략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감을 부여하는 브랜드 구축 방법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커뮤니티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커뮤니티 구축을 마케팅 부서의 역할로 국한시킵니다. 저 역시 커뮤니티를 저희 마케팅 팀에서 운영하면서 회사의 관심을 거의 받지를 못했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브랜드 커뮤니티는 회사 전체의 목표 수준의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게 기업한테 어려운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없어도 담당자가 오랜 시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더구나 매달 임원회의나 이런 회의 같은 데서 실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요즘은 많은 임원분들이 이런 커뮤니티 관리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 커뮤니티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브랜드는 매출에 신경 쓰다 보면 소비자 한 명을 숫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은 소비자가 다양한 욕구나 관심을 가진 실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충성심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를 기업이 어떻게 듣고 적응하느냐입니다. 미래학자인 페이스 팝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당신이 평소 기피하는 문화 집단을 철저하게 조사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현명한 회사는 커뮤니티 내의 갈등을 받아들인다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커뮤니티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고 갈등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그룹을 만들려면 혐오 그룹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이머들은 엑스박스를 무시하죠. 애플 매니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극히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있네요. 애플의 유명한 슬로건인 Think Different라는 게 있죠. 이게 다르게 생각하다 라는 멋진 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IBM의 슬로건이 Think였죠. 네, 그래서 IBM과 다르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가 된 것이죠. 커뮤니티는 그들을 규정하는 경계를 강조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내 지위를 부여한다. 특정 그룹에 소속이 되면 지위에 대한 의식을 강력하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여받은 지위는 그룹 내의 활동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옹호자를 만들고 싶다면 공동체에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건전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문화적 기반을 확립하기 때문이죠. 카페나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봐라. 소셜미디어 시대의 인터넷상의 연결이 약한 관계로 이어진 고리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죠. 인터넷상에서 연결은 잠재적인 기회, 우연한 연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마법은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대면할 때 발생합니다. 자, 여섯 번째, 커뮤니티는 통제를 거부합니다. 브랜드 커뮤니티는 기업의 자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통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책임도 포기한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커뮤니티의 공동 창작자 입장으로 참여를 하고요. 커뮤니티가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공간을 구축하고 고객을 초대하되 고객이 소속된 일원으로서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션이 움직임을 만든다입니다. 스스로를 문화운동의 필수 구성원으로 여기는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정서적인 연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이 순간이 요가다 캠페인으로 요가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가가 매트 위를 벗어나 일상생활로 옮겨갔다고 선언합니다. 이 캠페인은 예술가, 음악가, 기업가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요가의 원칙을 구현하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본질적으로 이 룰루레몬은 고객들에게 그게 옳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을 정립하고 있는 거죠. 룰루레몬은 자신의 미션을 실행하고 있고 그 미션은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충성 고객이 강조되던 시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마케팅 철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매년 전략과 예산을 조금씩만 비틀어서 수정한다. 3년 혹은 5년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광고한다.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 스톡사진 같은 상업용 SNS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마케팅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고객이 아니라 실적 차트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법무팀에 마케팅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된 것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자신들을 방해하는 푸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풀 방식의 광고에 열광하고 그런 브랜드의 지갑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겨울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네, 모두들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시고요. 환절기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